사이다 무비튼. 어느 날 양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화가 왔다. 양어머니와 나는 혈연관계도 뭣도 아니었다. 그냥 우리 집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서 살던 분이셨다. 이분에겐 한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사고로 죽고 말았다. 그것만 해도 충분히 슬펐을 텐데 남편은 그런 아내를 팽개치고 불륜녀와 도망가 버렸다. 우리 부모님은 나를 낳으셨지만 두 분 다 자영업을 하고 계셔서 엄청나게 바쁘셨다. 그래서 나를 항상 이분에게 맡기셨다. 필요한 돈은 부모님이 모두 내셨고 거기에 감사 비용을 조금 더 얹어서 드렸다고 한다. 그래서 나는 혼자 집을 볼 수 있을 나이가 될 때까지 계속 양어머니 집에서 살았다. 부모님은 나를 만나기 위해 양어머니 집을 오고 가셨다.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학교에 등교한 후 학교가 끝나면 양어머니 집에서 저녁을 먹은 후 우리 집에서 잠을 자는 생활을 계속했다. 하지만 초등학교 3학년이 된 나를 아직 혼자 두기엔 걱정된다며 양어머니 집에서 먹고 자게끔 보살펴 주셨다. 고등학생 때는 기숙사에 들어가게 됐지만 양어머니 집에도 가끔 놀러 갔었다. 성인이 된 후에도 엄마보단 양어머니가 내게 더 가까운 존재였다. 그로부터 몇 년 후 내가 결혼할 때도 남편에게 양어머니를 소개했고 당연히 내 결혼식에도 초대했다. 그 후 나는 고향을 떠나게 됐고 양어머니의 집과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할 정도로 멀어졌다. 그래도 고향에 갈 땐 꼭 양어머니를 뵙고 왔다. 그런데 그 양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게 된 것이다. 그 전화를 받은 건 금요일이다. 우리 회사는 주말을 쉬는데 장례식은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회사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. 양어머니가 돌아가셨대. 비행기표 끊어서 내일 아침에 바로 가보려고. 하지만 남편은 뭐? 친부모님도 아닌데 일을 쉬어서까지 갈 필요가 있어? 라며 기분 나쁜 목소리로 말했다. 뭐? 그치만 양어머니는 나를 키워주신 분인데? 아니 말이 양어머니지. 그것도 당신이 초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만 키워주신 거라며? 그리고 그 사람은 키워준 대신 돈도 받았잖아. 그럼 그냥 보모라고 해야 맞지. 남편의 말대로 양어머니가 돈을 받긴 하셨지만 다른 시설보다 더 저렴한 돈을 받았으며 선의로 돌봐주신 게 컸다. 내가 병 때문에 수술을 받았을 때도 양어머니는 내 곁을 지켜주셨다. 전에도 우리의 관계에 대해 몇 번이나 설명해봤지만 선의를 갖고 남의 아이를 키워주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게 남편의 입장이었다. 내가 계속 말했잖아. 초등학교 3학년 이후부턴 아무 조건 없이 내 끼니도 챙겨주시고 내 공부나 학교 일 등 여러모로 도와주셨다고. 나한테는 우리 엄마보다 양어머니가 더 엄마 같은 존재였어. 그니까 뭐 100번 양보해서 장례식에 간다고 치자. 근데 당일 비행기표는 할인이 안 되잖아. 왕복표가 얼만데. 네가 부모님처럼 생각하는 분이니 조의금도 많이 챙겨드릴 거 아니야. 이렇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다. 조의금과 비행기값 모두 내 월급에서 쓰는 건데 남편은 결코 허락해주지 않았다. 하지만 남편이 뭐라 하든 내게 장례식에 안 간다는 선택지는 없었다. 오늘 일은 모두 다 끝내놔야지. 그래도 남편 동의 없이 가는 건 마음에 걸렸다. 그래서 집에 가면 얘기 좀 해. 당신이 동의해주면 그때 가고 싶어. 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놨다. 회사에 유급휴가 신청을 한 후 야근도 빼고 바로 퇴근했는데 남편은 아직 집에 오지 않았다. 저녁 8시쯤 드디어 남편에게 답장이 왔는데 네가 뭐라고 해도 내 생각은 바뀌지 않아. 오늘은 친구 집에서 자고 내일 들어갈게. 라고만 왔다. 그 다음 날이 돼도 남편은 집에 안 들어왔다. 남편을 기다리다간 비행기 시간에 늦을 것 같았기 때문에 편지만 써두고 공항으로 향했다. 양어머니의 죽음을 애도하고 싶었지만 남편 때문에 마음이 너무 복잡했다. 남편은 내 월급으로 우리 부모님께 뭘 사주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. 하지만 양어머니께 드리는 선물에는 트집을 잡았다. 얼마 전 어버이날이 되어 엄마와 양어머니께 꽃을 드리려는데 굳이 남한텐 안 보내도 되잖아. 라고 했다. 그땐 내 개인사가 복잡하니 어쩔 수 없다고 넘겼는데 설마 장례식까지 트집 잡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. 마음은 복잡했지만 양어머니를 무사히 보내드릴 수 있었고 나는 화요일에 집으로 돌아왔다.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면 이야기를 하기로 돼 있었다. 근데 남편은 단둘이 이야기하는 게 싫다며
개별 룸이 달린 식당에서 각자 친구 한 명씩을 데려와 다 같이 이야기하자고 했다. 어쩔 수 없이 싫다는 친구를 억지로 데리고 나오게 됐고 친구에게 너무 미안했다. 남편은 요즘 여자들은 마마거리 많은 것 같아. 난 그런 여자랑은 결혼하기 싫었거든. 근데 넌 마마거리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마음 놓고 결혼한 거야. 근데 넌 결혼하고 나서도 양어머니한테 자꾸 전화하고 선물까지 보냈잖아? 네가 마마거리라는 걸 알고 진짜 실망했어. 친엄마랑 그러는 것도 용서가 안 되는데 양어머니는 그냥 남이잖아. 이건 말도 안 돼. 나랑 양어머니는 버스 전철로 3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에 살고 있어. 선물은 어버이날이랑 양어머니 생신 때만 보냈고 전화도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였어. 그 전화도 몸이 약한 양어머니의 건강을 확인하는 정도였고 양어머니랑 길게 통화한 적도 없었어. 근데 내가 양어머니께 전화한 사실을 당신이 어떻게 하는 거야? 난 당신이 싫어할까봐 당신 없을 때만 전화했는데? 어떻게 아냐니? 그렇게 남편이 집에 도청기를 설치한 사실을 알게 됐다. 그 사실에 내가 노골적으로 기분 나쁜 티를 내자 남편을 업신여기지 말란 말이야. 네가 마마거리면 애초에 결혼을 하질 말았어야지. 내가 도청기를 설치한 이유는 네가 나를 속이고 있는 게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싶어서였어. 라며 본인은 일도 잘못한 게 없다는 듯 큰소리쳤다. 나랑 양어머니 사이는 그런 거랑 달라. 실제로 우린 서로 멀리 떨어져 지냈다고. 마마걸은 서로의 의존성이 강해서 떨어져 살 수 없는 모녀 사이를 말하는 거야. 아니야. 정신적인 의존도 마마걸이라 할 수 있어. 그럼 이 세상 모든 여자들이 다 마마걸이라는 거야? 아니야. 너희 두 사람이 유별난 거야. 이렇게 우린 평행선만 그었다. 결국 그날 이야기는 결렬됐고 남편과는 잠깐 떨어져 지내기로 했다. 그날 집에 가는데 내 친구가 이런 말하긴 미안한데 남편분 어디 우주에서 온 사람 같았어. 미안해하며 말했던 게 가장 마음 아팠다. 남편은 사귈 때부터 확실히 예민한 구석이 있었지만 양어머니 외의 일에는 평범하고 건실한 사람이었다. 눈치 못 챈 나도 바보긴 한데 이 정도였을 줄이야. 이건 좀 아니지. 떨어져 지내다 서로가 좀 냉정해지면 다시 이야기를 해볼 생각이었다. 근데 남편이 별거 중 다른 여자 집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. 심지어 그 여자는 바로 내 친구였다. 물론 같이 이야기를 하러 와준 친구랑은 다른 애다. 그날 남편이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던 건 대체 뭐였을까? 이런 상황에서 부부 사이가 다시 좋아질 리 없었다. 그래서 결국 이혼하기로 했다. 나는 이혼하며 남편과 친구에게 위자료를 청구했고 두 사람에게 일시불로 돈을 받아낼 수 있었다. 그 돈으로 나는 자취를 시작했다.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은 엄마와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그녀의 모습을 보게 됐다고 한다. 그 모습에 화가 난 전 남편은 백주대낮에 너도 날 속인 거야? 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녀의 엄마 앞에서 그녀를 세게 내리쳤다. 그 후 전 남편은 엄마의 신고로 달려온 경찰에게 잡혀 바로 연행돼 갔다고 한다. 그녀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그 두 사람은 당연히 헤어졌다고 한다. 나는 양어머니, 남편, 친구를 한 큐에 잃게 된 기가 막힌 결말을 맞이하게 됐다. 한동안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지만 이때만큼은 그 두 사람에게 꼴 좋네 라는 한마디를 해주고 싶었다. 혹시라도 내가 남편과 결혼 생활을 그대로 유지했었다면 언젠가 나도 그 친구와 같은 결말이 됐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. 그 생각만 하면 아무 일도 없이 헤어지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든다. 혹시 저 세상으로 가신 양어머니가 나쁜 인연들을 모두 데리고 가주신 게 아닐까? 현재는 심기일전해서 자유로운 돌싱 생활을 마음껏 즐기고 있다.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?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